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 뉴스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군산의 각종 철도가 부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새 철도망 구축에 맞춰 역신설 등 도시 개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내년에 용역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군산의 철도 교통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장항선 익산과 대야 구간의 복선화와 군산항 인입철도 공사가 마무리된 데 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에 따라 새로운 노선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선 익산과 천안을 연결하는 장항선 전 구간의 복선 전철화가 오는 2026년까지 추진됩니다. 또 2028년에는 홍성역에서 출발해 수도권을 잇는 서해선을 경부고속철도와 연결하는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대야역과 새만금항을 연결하는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오는 2035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국가철도 구축 계획에 맞춰 군산시가 철도망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철도 환경 대응을 위한 용역 사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본 예산에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하역 확장과 새만금 인입철도 구간의 가칭 남군산역 신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기재부 예타의 새만금항 철도 통과가 됐는데 남군산역 계획이 빠져 있어요. 도심권에서 가장 근접한 곳에 신역사에 필요한 논리 이런 것들 개발해가지고 또한 유치와 규모 등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저희 용역의 핵심 목적입니다. 이어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 분야별 의견을 수렴해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용역을 진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기본계획 반영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산이 그 서해안권의 그 철도 요충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지금 현재 마련하려고 하는 거고 이것을 국가 계획에 반영도 시키고 또 도시계획 수립도 거기에 맞춰서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의 지금 방향입니다. 서해안권 철도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군산. 잇따른 철도 개통에 따라 군산의 지도가 새롭게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만금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청장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또 공유수면 점유 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해 줄 수 있고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가 2년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군산시의 강소기업 육성으로 각종 산업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2개 강소기업을 지원해 평균 매출 53.1% 증가와 신규 고용 242명을 창출했습니다. 또 국가산단의 공장 입주 및 가동업체는 2018년과 비교해 각각 12%와 25% 증가했습니다. 군산시는 2차 전지 소재 기업 8개사 투자 협약, 새만금 아리백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친환경 선박기술 개발 및 대체연료 시스템 구축으로 미래 신산업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군산항 위기 극복을 위해 물동량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7일 열린 군산항 민관 간담회에서 계획 수심 미확보, 수출입 물동량 불균형 등 군산항의 문제점과 항만업계 경영난 해소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군산시는 광양항을 이용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1:1 포트 세일을 추진하고 핵심 기업과 품목을 선정해 신규 화물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매월 실무 협의회를 열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고군산군도 주변 바닷속에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와 백자 등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고려청자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모두 570여 점가량의 유물이 나왔는데요. 고군산군도가 과거 선박의 중간 정박지였다는 기록이 다시 한번 주목되고 있습니다. 군산 선유도 앞바다, 잠수부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밧줄을 잡고 바닥 밑바닥으로 내려가
흙을 진공흡입기로 빨아들이니 주변에서 그릇이 나옵니다. 숫돌 100여 개가 무더기로 흙 속에 반쯤 묻혀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묻혀 있었지만 한눈에 봐도 상태는 온전해 보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도자기와 숫돌, 중국에서 제작된 도자기 등 35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도자기 214점의 유물이 나오면서 지난 4월부터 6달 동안 수중 탐사를 통해 찾아낸 것입니다. 공납품을 싣고 가던 선박이 이 해역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그릇과 도자기는 전라도에서 만들어져 조선시대 2품 이상 관리에게 술과 음식을 주는 관청인 내섬시에 공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숫돌은 고문헌인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서 나주의 공납품을 조정에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군산은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국제무역항로의 기항지이자 서해안 연안 항로인 거점이었습니다. 한국 유물뿐만 아니라 중국 송원대 그리고 명청대 제작된 중국 도자기 등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제 그 고려와 송을 오가거나 이제 중국에서 그 이제 조선으로 들어올 때 중요한 그 길목이라든지 기항지 역할을 했던 것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유도는 선화봉송 고려도경에서 고려로 오는 사신을 맞아 대접하는 군산정이 있었던 곳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선박과 유물이 나올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입니다. 발굴 유적지 500m를 잡아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500여 점 정도의 유물이 실제로 발굴됐는데 발굴 해저를 제토한 유적지는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유물들이 이쪽에서 발견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1, 2년이 아니고 중장기 프로젝트로 이쪽을 발굴해야 되는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진귀한 유물. 대규모 발굴의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발굴된 수중 유물이 전남 목포의 해양박물관으로 이관되고 있어 군산에 전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해상에서 발굴된 수중 문화재 15,000여 점 모두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부설박물관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군산 등 도내에는 수중 유물을 발굴하고 연구할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함께 오는 2027년까지 군산의 수중 고고학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지만 내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국가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군산과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도내 서해안권 5개 시군에 걸친 전북 서해안권 새만금 연계 관광벨트가 본격 추진됩니다. 전북도는 전북 서해안권 새만금 연계 관광벨트 구축 기본 구상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85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은 내년 9월까지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이 수행합니다. 도는 용역을 통해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비전과 목표, 공간 구상, 투자 계획, 재원 조달,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의 올해 하반기 예산 적극 집행률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군산시의 예산 적극 집행은 2조 342억 원 가운데 1조 5,453억 원으로 76%의 집행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주시는 72.3%, 익산시는 73.9%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북도는 9조 7,012억 원 가운데 8조 6,997억 원, 89.7%를 집행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군산의 아파트 건립이 늘면서 주민과 건설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집회와 시위가 이어져 왔는데요. 군산 내흥동 신역세권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사 현장 피해에 대해 집회 대신 문화제를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군산시 내흥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3일 이곳에서는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나오는 소음과 먼지 등 환경 피해에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바람개비 평화문화제가 개최됐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과 함께 평화를 상징하는 바람개비를 만들고 공사 피해 개선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작성하는 등 물리적 항의 대신 평화적인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또 부스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어묵을 먹으면서 행사를 즐겼습니다.
그날 뭐 바람개비 만들기도 해보고 아이들이 와서 노래방 설치를 해서 노래도 같이 아이들이 노래도 하고 정말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아이들 막 춤도 추고 그러니까 리본에다 메시지를 적어서 나무에다 이렇게 매달고 막 그런 걸. 아파트 주민들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인근 2개의 아파트 단지가 함께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과 물이 묻은 흙이 도로에 떨어지고 공사장 먼지가 날리는 환경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와 건설사에게 각각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사장은 단발적인 소음이 불규칙하게 반복돼 5분간 평균 65데시벨 이상이 돼야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평균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먼지 날림 현상에 대해서는 추후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파트 비대위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를 논의했지만 의미 퇴색이 우려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 아파트 옆에서도 한번 데모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를 않았다는 거죠. 시위해서 무엇을 얻어내고 그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호응도 못 받을 것 같고 입주민들한테요. 뭔가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비대위는 이에 따라 확성기와 몸싸움 같은 기존의 집회 방식에서 벗어나 평화문화제를 개최한 겁니다. 이거는 시위라기보다는 정말 우리의 메시지를 그냥 좋게 평화롭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그 입주민들의 그런 말씀도 있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저는 정말 알차고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다음번에도 이 같은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화적인 집회를 통해 집회의 새로운 형식을 선보인 바람개비 평화문화제. 집회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군산시가 27개 읍면동에 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는 공공요금 장기 체납자와 전입 미신고자, 연락 두절 가구 등 위기 가구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군산시는 또 읍명동별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을 지정해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상담과 사각지대 발굴 홍보 활동을 진행합니다. 군산시가 농어촌 마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189개 마을에 설치한 데 이어 올해에는 15개 마을에 인터넷망 통신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내년까지 농어촌 13개 읍면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 공공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군산 장군샘 약수터가 17년 만에 시민들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군산시는 동계정 마을 장군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 수질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이달부터 약수터로 지정됐습니다. 장군샘 약수터는 1996년에 약수터로 처음 지정돼 운영해 오다가 2005년 12월 수질 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장군샘 약수터는 개정동 지명 유래와 연계된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인 서명 운동을 펼쳐 약수터 재지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금강 라이온스 클럽이 군산시 사막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남은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봉사로 사막동 2가구에 연탄 700장이 전달됐습니다. 군산시 나온 일동의 코리아 홈마트 군산점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말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해달라며 전기 탄소매트 4장을 후원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